무언가를 대답을 할 때는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어떤 그런 사회생활 하면서 밥 먹었니? 네. 아니요? 너 어제 잘 잤니? 아니요? 네. 이것만큼 성의도 없고 약간 좀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죠? 일단 대답부터 먼저 네, 아니요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요점에 관한 부분을 복창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답답할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바로 다음 대화로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아침밥 먹었습니다. 네, 든든히 먹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뭐 아닐 경우에는 아침밥 챙겨 먹고 다녀야지요. 혹은 같이 드시러 가시겠습니까? 어떤 이런 식의 대화가 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한정된 상황, 뭐 회의라든지 뭐 1대1 대화, 뭐 미팅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이 질문을 했다? 우선 대답부터 합니다. 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말한 요점에 관해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순발력에 관한 부분. 그냥 빨리만 대답해도 순발력이 좋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순발력에는 재치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재치. 이거는 어떻게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대답부터 확실하게, 대답부터 네, 아니요 확실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복창을 해서 상대방의 요점을 나는 인지하고 있어를 다시 한번 내비쳐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군대 어떤 만기 전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군대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뭐뭐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하면 가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까먹는 경우도 있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훈련으로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고들이나 어떤 오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오류에 관한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답을 한다. 두 번째, 복창을 한다. 세 번째, 때에 맞는 재치 있는 대답을 한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뭐 어렵거나 좀 헷갈리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답을 했으면 복창을 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요 순발력, 재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인데,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대답이건 순발력이건 뭐 복창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약간 엉뚱하지만 좀 추상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연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당황스럽죠? 대답도 못하겠어요. 네, 아니요를 못하겠어요. 네, 연필은 무엇입니다. 아니요, 연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재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재치는 뭐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뭐 빨리빨리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억지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다 저의 재치가 되겠죠. 그죠? 자, 대답은 똑같아요. 당신, 혹시 자네, 뭐 연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답합니다. 일단. 네! 자, 어렵나요? 무조건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청중이든 특정인을 집중시킬 때 네! 라고 하고 먼저 말하라고 했었죠. 그쵸? 네! 이번 프로젝트의 무엇은 무엇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기억 안 나신다면 전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조건 꼭 대답 때문에라도 네를 외치는 건 아닙니다.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요 대답은 필요합니다. 추상적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네, 아니요를 먼저 외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복창. 연필은 네, 연필은 네, 연필은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연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 네, 연필은 재치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연필은 가장 재치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 1단계 기본적인 순기능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한 겁니다. 자, 연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연필은 말 그대로 쓰는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되게 뭉뚱그려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그쵸? 자, 대답 네, 연필은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일수록 말 그대로 이거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요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 내 생각이니까. 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론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감성적인 대화가 돼요. 자,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네! 연필. 연필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쓰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쓴다? 이 상황을 쓴다? 기록한다? 남긴다? 저는 남긴다. 추억이랑 뭔가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제가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 되면 추억이 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겠죠? 좀 즐겁네요, 이 상황 자체가. 자,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그냥 그 상황을 남긴다. 그냥 이 뜻만 말한 것 뿐입니다. 뭐 대단한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추상적인 질문이 들어올수록 감성적인 대화로 이끌어가기가 좋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질문이라 한다면 대답, 네, 무엇입니다. 바로 대답하면 끝입니다.